안녕하십니까. 2015년 농산물 품질 관리사를 준비하여 이 1차 기본서에서 원예 작물학 과목을 강의할 이창호라고 합니다. 지금 벌써 2014년까지 11회가 진행되어졌는데, 이 11회까지 진행되어진 것들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과목들을 공부를 할 때마다 아니면 각 과목마다 공부를 할 때마다 좀 열심히 공부를 하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지만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즉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의 어떤 그 출제 경향들을 좀 이해를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이것들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겠다. 그래서 내가 기억되어지는 것들을 그냥 기억을 하고 아니면은 내가 포기할 부분들은 그냥 포기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여기 에듀9에서는 교재를 펴고 그 교재에서 최대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그 공부를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나줘야 수강생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고 좀 더 즐겁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재 앞부분에서 좀 많은 양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들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 앞에 머릿만 부분이 많다 아니면 그 앞에 문제 들어가기 전에 무슨 소리를 이렇게 많이 써놨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들을 충분히 좀 읽어보시면은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읽어보실 때 제일 처음에는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모든 교재의 이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내가 읽어봤다든지 아니면은 인터넷 강의를 마지막까지 다 들었다든지 그 후에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출제되어졌던 문제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좀 이렇게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더 깨달는 데에 좀 더 쉽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때까지 공부한 것들을 복습을 하면서 내가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즉 수강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즉 각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아무리 책을 잘 썼다 해도 절대로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편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편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개개인이 이런 수험서 각 과목마다의 이론서를 공부를 하고 나면은 본인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정리를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교재에서 정리되어져 있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충분히 이해되는 파트들은 그냥 두셔도 되겠지만은 교재에 있는 것들 가지고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인터넷 자료나 아니면은 홈페이지 등등등을 가지고 즉 이 농품사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다른 정보들을 또 찾아보셔야 되겠죠. 이러한 정보들을 각자의 것으로 좀 소화를 시켜서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훨씬 더 양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양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러한 약점에 해당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즉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원예 작물학 처음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사에서 머릿만 부분은 좀 읽어보시고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시험 안내 부분입니다. 시험 안내에서 어떤 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이번이 원예 작물학인데 제가 강의할 과목이 원예 작물학입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4과목이죠. 모두 합해서는. 그래서 법령 부분도 있고 원예 작물학, 수학국 품질관리론, 그 다음 농산물 유통론까지 있죠.
그것들을, 즉, 네 과목에서 100문항이 출제된다는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사지선다. 뭐죠? 객관식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에 총 100문항이니까 각각 25문항씩 출제된다라는 거죠. 25문항씩이면은 100문항이 출제되어지는데 보니까 뒤에 보면은 문제 100문항을 120분 동안 시험을 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1분에 하나씩 문제를 풀고 나면은 20분 여유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되는 겁니까? 문제를, 내가 아는 문제들을 쫙쫙쫙쫙 풀었습니다. 제일 쉬워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들부터 풀고, 그 다음 풀고 하면서 그 안에서도 정확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답을 먼저 풀겠죠. 그리고 나서 헷갈리는 문제들은 어디에서 여기에 할애를 하고 마킹하는 시간까지 할애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런 이 접근하는 방법, 즉 시험을 칠 수 있는 방법들도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소개하는 겁니다. 언제? 이론서를 다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접근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대충 보고 넘어가십시오. 시험은 9시 반부터 칩니다. 그러니까 입실도 9시까지 해야 되겠죠. 1차 시험은 각 과목당 평균을 60점입니다. 한 과목에 40점 이하가 있으면은 어떻게 평균 점수가, 전체 평균 점수가 높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1차 시험의 합격자 기준이 됩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을 합격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죠. 그것도 2014년에 1차 시험을 합격했는데 2014년 2차 시험을 떨어졌다. 그럼 2015년에 즉 12회의 1차 시험은 면제해주죠. 즉 2차 시험을 계속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출제 경향입니다. 이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에듀9에서 제가 원예 작물학에 해당하는 파트들은 좀 많이 나눠져 있죠. 즉 차례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원예의 개요, 그 다음 생육, 그리고 이런 생육의 재배 환경, 그 다음 기술,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실제 어떻게 원예 작물들을 보호할 거냐, 또는 그 다음에 나오는 원예 작물들의 품종을 육종해낼 것이냐, 거기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다음 세대로 어떻게 번식, 연속을 시켜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들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즉 챕터를 한 7장 정도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두고 문제를 출제되어진 범위를 좀 보니까, 즉 내용들의, 즉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개요의 어떠한 분류들, 원예 작물들이 뭐고, 왜 원예 작물들이 좋고 중요하고, 그 원예 작물들 속에 채소와 과수와 화훼 작물들을 이용하는구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분류해내고 있는 것. 그 다음 생리적인 특성들, 즉 생장과 발육하는 원예 작물들이 어떤 생리적 현상을 가지고 생육, 생장,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라고 하는 발육 부분을 이루어서 식물이 자라느냐. 그리고 그러한 식물들이 자라는 데에 어떠한 환경이 관여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즉, 이 1, 2, 3장의 부분들이 어떤 부분, 원리, 개념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4장에 보니까 재배하는 기술들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향을 분석해 보니까, 문제들이 출제되어지는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재배 기술 부분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배 기술들의 문제들이 이전 1회부터 한 6회, 7회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아니면 그냥 쉽게
재배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문제를 출제하고 나면은, 그것들이 단순한 질문들을 했었는데, 8회, 9회, 10회, 11회 넘어온 걸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어지느냐? 즉, 원리를 알고 적용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설명의 부분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위에 원리 부분들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지만은 제일 많이 있는 재배 기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또 그 위에 있는 원리 부분들을 이해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초를 우선 잘 다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론서에서. 1차 이론서에서 기초를 잘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게 어디로 갈 겁니까? 2차 시험에 준비가 되니까. 원해작물학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 후 품질 관리론도 똑같겠죠. 거기다가 수학 후 품질 관리론은 뭐죠? 원해작물학과 연결된 겁니다. 농산물이 재배되어지고 그 다음 수확되어진 후부터 연결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원해작물의 보호, 즉 원해작물들을 재배하는 기술들 속에서 보니까 이것들의 좋은 환경들도 있지만은 스트레스를 줄 어떠한 이 자극들이 있더라. 그게 병균, 그리고 해충, 거기에다가 잡초, 또 과수원 같은 경우 아니면은 산간지 같은 경우에는 야생 동물들, 새 등등등이 나오게 되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원해작물을 보호할 것이냐. 다음에 육종과 번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음 세대로 또는 새로운 좋은 우량한 품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걸 어떻게 계속 유지해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이죠. 그것들도 초창기는 한 번 나오고 한 번 안 나오기도 하고, 즉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즉 우리나라의 농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에 뭐가 됩니까? 육종환고 번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유전 자원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품종이고 이 품종을 다음 세대 또는 더 상향시킨 것, 상향 아니면은 개량시킨 것. 뭐가? 생산량도 많고 맛도 좋고 기능성도 높고, 즉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량되어진 상태로 계속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유전자원이라고 하는, 즉 우리나라의 것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유전자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겠죠? DNA가 되는 겁니다.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 즉 품종을 만드는 데 이용을 하고 이 유전자원 DNA를 유지시키는 데에 이 번식을 이용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꼭 한 문제 정도씩은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부분들도 문제가 출제되지, 비율이 낮으니까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나는 그냥 이것들을 포기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원해작물학의 전체적인, 즉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사가 재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부분들이지만은 그것들은 큰 범주 안에는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 1차 산업의 한 부분들을 차지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즉 농업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것들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사의 직무들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생각보다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내 앞에 있는 것, 내 바로 주위에 있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출제 경향들을 보고 우리 이 교재에서 이론서를 지금 바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형태로 이 원의 작물학을 소개하고 있는지, 즉 뒤에 나오는 우리 차례 부분들을 보기 전에 이 차례에 있는 것들을 어떤 형태로 제가 써놨으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장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원의 작물학을 실제적으로 진도를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도움을 가지고, 즉 1장을 접하고 2장을 접하고 3장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1장의 원의 개요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즉 원의 개요에서는 1장에서는 원회가 뭔지, 즉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 원회는 어떤 작물로 이루어졌더라. 과수, 채소, 화해 작물,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 작물들을 분류하는 것까지도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가 어떤 형태로 분류되어지고 있느냐를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자꾸 분류를 무조건 외워라 하지 않고 묶어서 이해를 해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그냥 암기를 하면은 내가 암기 못한 부분들은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분류를 어떤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쉽게 또는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식물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즉 세포에서 조직이 구성되어지고 이 조직들이 기관을 구성하고 그래서 그 기관들이 하나의 식물체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의 작물들의 전체적인 아주 밑바탕이 되는 것들을 이해하고 특징별, 즉 분류를 할 때에 어떻게 분류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원의 작물의 생육 부분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생육은 생장과 발육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생장은 영양생장, 식물들이 덩치를 커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발육은 생식생장, 그 다음 해로 계속 연결할 수 있는 형태.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대사작용을 통해서 되어진다. 대사작용이 뭐? 대표적인 게 광합성과 호흡작용이더라. 그래서 그 광합성을 통해서 생장과 발육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과 호흡작용의 대사작용을 이해하는 것들이 어느 생장과 어느 발육기에 도움을 주고 있느냐를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생장을 할 때에도 먼저 종자가 발화되어지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서 영양생장, 그 다음 이것들을 전환기를 거쳐서 생식생장으로 넘어가서 하나의 생육 사이클을 이룬다. 3장에서는 원의 작물의 생육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생육 환경들은 크게 광, 온도, 토양, 수분, 공기라고 하는 5개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5개가 원의 작물의 생육의 환경에 관여하더라는 겁니다. 영양생장에도, 생식생장에도, 또는 종자발화에도, 또는 전환기, 즉 꽃눈을 형성해내는 내부적으로 화분화가 되어지는 형태들을 이 5개의 환경들이 작용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되겠죠. 즉 3장은
2장과 같이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 2, 3장을 가지고 어떻게 재배기술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배기술, 종자발화에서부터 즉 생육을 하는 전체적인 부분들에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종자발화에서부터 영양생장, 그 다음 전환기를 거치는 즉 전환기는 화분화를 형성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다가 생식생장을 하는 그러한 단계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즉 원리들을 적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행동하는 어떠한 원회적으로 표시하는 것들, 용어들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원예 작물들이 어떤 작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과수, 채소, 화훼 작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뭐 어떤 출판사에서는 이러한 이 원예 작물학을 좀 더 도움을 주고자 해서 각각의 과수 작물들의 여러 품목들, 채소 작물들의 여러 품목들, 화훼 작물들의 여러 품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 교재에서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에듀나인에서는 저는 좀 그것들을 좀 뺐습니다. 왜? 너무 많은 원예 작물들의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말은 품목도 많죠. 거기에다가 품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과수작물, 채소작물, 화훼작물 안에 사과, 배, 복숭아, 고추, 배추, 상추 등등등의 품목들이 다 있지만 그 안에서도 또 품종들로 다 세분화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소개해봤자 실제적으로는 그것들은 다 원리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차 시험을 대비할 때, 이것들은 그냥 들어 놓으십시오. 2차 교재를 소개하면서 또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2차 시험을 대비를 할 때 보면은 등급 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농산물의 표준 규격. 농산물. 이 농산물들이 과수작물, 채소작물, 화훼작물 외에 뭐 서류 또는 특장류, 그 다음 뭐 쌀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표준화해 놓은 것들을 품목들을 소개해 놓고 있고 등급을 판정하는 데에 25 품목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과수작물 있고 채소작물 있고 화훼작물도 있고 특장류 등등등도 좀 있고 버섯류도 들어갑니다. 즉 그런 2차에서 좀 소개해 놓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1장과 2장과 4장에 나왔던 원예작물학의 그곳에서 나왔던 것과 좀 원리들을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은 좀 읽어보면은 훨씬 더 쉽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말은 1차를 공부를 하고 나서 2차 시험을 치기 전에 1차 시험 치기 전에 2차 교재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또 2차 공부를 하면서도 1차 공부, 1차 교재 가지고도 충분히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5장은 원예작물의 보호, 6장은 육종, 7장은 번식이죠. 5장은 보호, 원예작물 보호, 6장은 원예작물 육종, 7장은 원예작물 번식입니다. 즉 보호는 병균, 진균, 곰팡이 똑같은 말, 세균, 박테리아 똑같은 말, 바이러스 그 다음 등등등의 균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리고 해충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거냐? 잡초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거냐. 즉 여러 가지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에 해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는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가해하고 있는지 그 가해를 극복할 수 있는 즉 병충해 방제할 수 있는 것들로 집중적으로 보면 됩니다. 뭐 시험 문제에서 또 세부적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즉 병원균을 이야기도 하고 해충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것들도 이론서에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즉
같이 묶여져 있는 형태들로 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6장은 6종입니다. 이 6종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품종 개량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가 좋아지는 거다? DNA가 개량되어지는 겁니다. 유전자, DNA가 개량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6종에서는 여러 가지 재배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화분화를 해가지고 그것들이 꽃이 피고 수분 수정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내부 종자가 충실해져야 이것들을 가지고 품종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7장하고 같이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품종도 실제적으로 종자로 가지고 품종을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종자 번식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영양 번식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종자는 수분 수정이 있는 거니까 성을 가지고 있는 놈. 영양생장은 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로 번식,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것. 서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들도, 무성번식이 왜? 무성번식, 영양번식은 왜 영양번식을 하느냐? 종자가 잘 생기지 않으니까.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들을 장점, 단점, 장점들이 종자 번식과 유성 번식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종자 번식은 종자 형태로 가지고 가게 돼서 채종을 하는, 종자를 받는 것들을 좀 더 중요시하게 되지만은, 영양 번식은 종자가 아니니까 다음 세대로 번식을 할 수 있는, 식물체로 자랄 수 있는 형태들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이해하면서 학습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원예 작물학이 어떤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구나라는 것들을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보고 듣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겠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놓고, 실제 앞으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왜? 자격점은 시험을 쳐서 점수를, 절대적인 점수를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점수를 넘기 위해서 어떻게 시험에 쉽게 좀 접근을 할 거냐?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라. 분명히 암기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써라. 내가 맨날 알고 있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누구에게 듣고 또 인터넷으로 정보를 듣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찾아보지 말고, 내가 모른다고 했던 것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써보고 정리를 해보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무엇이든지 반복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장소에 딱 가서는 문제가 시험 문제지를 딱 받으면은 문제가 잘 출제되어졌는지 보고, 구멍 나 있는 곳이 없는지 보고, 내가 자신 있는 과목들부터 시작을 하겠죠. 거기에다가 내가 잘 알고 있는 문제들부터, 정확히 알고 있는 답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잘 모르겠는 문제들은 분명히 1부터 25까지 있을 건데, 잘 모르고 있는 문제들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것들도 무조건 체크를 하게 됩니까? 보기가 있죠. 이 보기에서 분명히 내가 이거는 분명히 아냐 라고 하는 것까지라도 체크를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한 문제당 1분에서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20분 동안에 남아있는 문제 마킹, 즉 남아있는 문제를 이걸 할 건지 이걸 할 건지 선택을 하고 마킹을 다 할 수 있겠죠. 즉 이런 부분들이
뭐 이론서에까지 다 지금 소개를 하고 간단하게 소개를 했지만은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한 문제를 풀어볼 때에 문제를 풀 때에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는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또 변형이 되어진 문제들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문제가 내가 공부한 교재에서 어느 파트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우리가 농산물 품질관리사가 누구나 시험을 칠 수 있지만은 생각보다, 즉,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출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4과목의 한 과목이라도 포기하면은, 즉 40점 이하로 맞게 되면은 1차 시험도 통과할 수 없다. 그래서 각각의 과목들을 좀 원리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하면서 접근을 해라. 이 말을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즉 실제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강 동안 이 이야기를 쭉 한 겁니다. 즉 이 이야기를 지금 이해 잘 못할 수 있지만은 원해작물학의 이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는 한 번 더 1강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무슨 소리인지, 이론서를 보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막 쓸데없는 머릿말들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했던 것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원해작물학의 1장 원해의 개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